안녕하십니까. 2024년 5월 11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조금 전이죠. MBC. 그리고 한 6, 7시간 전에 또 YTN. 그리고 일부 신문에 청담동 술자리 의혹 얘기가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. 거기에 첼리스트가 출국 금지를 당했다.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아니,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다 끝난 거 아니야?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. 그랬는데 끝나지 않은 모양입니다.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. 왜 지금 뒤늦게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서 이 첼리스트를 출국 금지했을까? 그러면 이 사람은 국내에 계속 있었던 것인가? 궁금증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. 잘 아시다시피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라고 하는 거는 2022년 7월 19일부터 20일 새벽 사이에 청담동에 있는 그 바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그리고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 이 사람들이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다. 그래서 노래 제목까지 나오죠.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를 누가 과연 지어낼 수 있을까? 저도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런 겁니다. 왜 그러냐면 거기에 노래 제목까지 나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불렀다는 노래,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불렀다는 노래 이런 것도 나오고요. 자, 그런데 이런 출국 금지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경찰 발로 출국 금지 사유는 밝힐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궁금증이 더 커지죠. 이 발단은 아시다시피 2022년 이제 7월에 있었던 일이라고 주장한다고 그랬죠. 근데 그해 10월에 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이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이 질문을 한 겁니다. 그러면서 그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핵심 당사자라는 사람이 바로 첼리스트죠. 이 첼리스트가 당시 자기 남자친구하고 동거를 하고 있었는데 그 남자친구하고 통화한 통화 녹취록을 일부 공개를 했습니다. 그거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. 자, 이렇게 공개를 하니까 저도 그 당시에 이거는 검증해 봐야 된다. 이렇게 제가 유튜브를 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. 왜? 너무나 상세하니까 옆에서 자기가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그걸 이거 거짓말이야.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? 그래서 이제 이 민주당이 이렇게 김의겸 의원을 앞세우고,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강진구라는 기자가 더 탐사, 그때는 더 탐사였죠. 더 탐사인가 하는 데에서 이제 김의겸 의원과 본인 표현대로 협업을 해서 공개를 했고요, 녹취록을.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바로 수사에 들어갔고,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김의겸 의원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서 이 재판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. 자, 그런데 경찰이 수사한 중간 결과 이런 거 다 빼고요. 수사를 해보니까 이 첼리스트가 바로 그날, 그 시간에, 그러니까 청담동 술자리에 있었다는 그 시간에 역삼동에 있는 한 모텔에 있었다. 그리고 그 모텔에 있었다는 사람은 자유총연맹 전 총재 권한대행인가 했던 사람이다. 그 사람하고 같이 모텔에 있었다. 그게 뭘로 밝혀졌느냐? 휴대전화 위치 추적으로 밝혀졌습니다. 휴대전화 위치 추적. 그러니까 그날 청담동 술자리에서 술자리가 있었던 거는 사실인데, 그 술자리는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인가 하는 사람하고 이 첼리스트하고 누구하고 해서 대략 한 10시, 11시 정도에 끝나고 나서 이제 다른 사람은 흩어지고 이 두 사람은 아마 역삼동에 간 모양인데, 그게 휴대전화 위치 추적 기록에서 다 드러났어. 더 이상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. 과학적인 자료니까. 휴대전화 2개를 예를 들어서 역삼동 모텔에다 던져놨다 그러면 모르지만, 그리고 이 첼리스트가 인정을 했습니다. 그거는 남자친구를 속이려 했던 것이다. 그럼 남자친구를 속일 이유가 왜 있냐? 남자친구가 수도 없이 전화를 했는데
자기가 모텔에 있었으니까 전화를 못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귀가하면 이 부분에 관해서 해명을 해야 되는데 해명이 잘 안 되게 생겼으니까 뭔가 거짓말을 만들어낸 거죠.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와서 경호원들이 맡고 있어서 내가 전화를 받을 수도 없고 뭐 이랬다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뭐 노래 뭐 동백아가씨 뭐 이런 얘기까지 다 한 겁니다. 그게 거짓말이었다. 남자친구를 속이려 했다. 자, 이렇게 돼서 이제 뭐 이건 뭐 이 두 사람의 휴대전화가 그 시간에 어디에 있었고 술자리는 언제 끝났고 뭐 이런 거 다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이제 뉴스를 해설하는 입장에서도 아, 이거 끝났구나.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출국 금지를 했다니까.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? 그런데 봤더니 저도 이거 한참 찾았습니다. 이 강진구 기자라는 사람은 뉴탐사라는 걸 그 후에 만들었고 또 그 더탐사가 막 네 분이 있었죠. 이게 포기하지 않고 뭐 끊임없이 뭘 추적하겠다고 하고 있더군요. 그러면서 그 원래 남자친구하고 했다는 그 녹취록 말고 또다시 뭐 이 첼리스트가 지인한테 그러니까 2023년 작년이죠. 작년 4월에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 지인한테 했다는 녹취록이라면서 또 본인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거기에 보면 이건 이제 그 뉴탐사 측 주장입니다. 거기에 보면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이제 위원장이 술자리에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죠. 이 첼리스트가. 황당해지죠. 그렇게 되면 경찰 수사 결과 또는 디지털 분석 자료 이런 게 다 사실과 다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. 그런데 이 녹취록이라는 거, 그러니까 첼리스트가 지인과 했다는 이 녹취록이라는 거는 강진구 기자 측 얘기에 따르면 아직 하여튼 가지고 있다 막 이렇게만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.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됐다. 그러니까 2023년 작년 4월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 지인하고 얘기한 거다. 요렇게만 돼 있지 구체적으로 정황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. 또 문답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중간만 뭐 자른 건지 이런 것들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강진구 기자 측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이거 그러니까 경찰 수사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. 황당한 일이죠. 자, 이러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뭐 나중에 밝히겠다 또 이러고 있습니다. 근데 3월에도 3월 13일인가요? 보니까 또 아직도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민사소송 제기했던 그 공판이 진행되고 있더군요. 아마 그거 꽤 오래 갈 겁니다. 뭐 공판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작전인가? 뭐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내용입니다. 이러다 보니까 그거를 또 3월 4일에 강진구 기자가 뉴탐사인가 거기에서 또 일부를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. 아니다. 이 첼리스트가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했다라고 얘기한 그 진술 자체가 거짓말이다.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몰고 가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다시 불거진 겁니다. 그동안에 이 첼리스트가 남자친구하고 했다는 통화 녹취록만 있는 줄 알았는데 뉴탐사 측이 아니야 또 다른 증거가 있어. 또 다른 녹취가 있어 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뭐야? 이것도 한번 또 수사해 봐야 되겠네? 이렇게 된 걸로 보입니다. 그런데 그 이 첼리스트의 변호사 말에 따르면 이런 겁니다. 이 첼리스트가 아마 잠깐 외국에 나갔던 모양이죠.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마 경찰은 전형적인 수법이다 이렇게 또 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국내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외국에 나가면 공방만 벌어질 거 아니겠습니까, 여기서? 그런데 이제 병원을 가기 위해서,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서 이 첼리스트가 아마 잠깐 들어온 모양입니다. 변호인에 따르면. 그러니까 출국 금지를 한 거죠. 이제 나가지 마라. 우리가 이거 조사할 게 있으니까. 지금 이 국면으로 보입니다. 첼리스트 변호사는 잠깐 들어왔는데 자기가 이제 뭐 조사하려면 조사해라 그랬는데 경찰이 출국 금지를 했다. 뭐 이런 얘기입니다. 근데 이 변호사 말에 따르면 첼리스트가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했다. 이
진술에서 변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. 뭐 더욱더 황당해지죠. 그러니까 이 첼리스트가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관해서 했던 얘기, 경찰의 수사 결과는 증거 아닙니다. 디지털 증거니까. 그건 뭐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. 명확한데 지금 강진구 기자라는 사람만 계속해서 뭐 이 문제가 있네, 뭐 또 다른 녹취록이 있네 이러고 있는 겁니다. 그러면서 이제 뭐 그게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청담동 술자리에 있었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다닌다 이러니까 그럼 첼리스트를 한 번 더 조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걸로 보인다. 근데 이 사람이 조사하려고 보니까 외국에 나가 있는데 최근에 들어왔으니까 그럼 나가지 마, 조사해야 돼. 지금 요 국면으로 보입니다. 그러면 이제 강진구 기자 측이 얘기한 그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이 첼리스트가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그 술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계속 하고 다니는 건지, 아니면 강진구 기자 측이 정체불명의 무슨 녹취록을 가지고 또 짜깁기를 통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건지, 이 부분을 이제 수사할 필요가 있는 거죠. 그 부분을 지금 들여다보려고 이 첼리스트를 출국금지한 거. 그러니까 이게 배경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 그 뉴탐사 측은 또 이런 얘기합니다. 여전히 이 의혹을 떨치지 못하고, 자, 한동훈 장관이 그날 귀가 시간을 좀 알려달라. 귀가 시간은 뭐 어디 이제 저 출입 기록 그 자기 집에 뭐 그런 거나 뭐 이런 거 보면 알 수 있으니까 귀가 시간을 알려달라.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측에서는 아니 이 사건과 귀가 시간이 무슨 상관이 있냐. 내가 거기 없었다는 게 다 입증이 됐는데 이거는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 위한 작전이다.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. 그래서 이건 낼 필요가 없다. 뭐 끝났는데 뭐 이런 생각인 것 같고, 어쨌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갑작스럽게 그 이 첼리스트에 대한 출국 금지 뉴스를 접한 이제 일반 시청자들이 약간 좀 어리둥절해지겠죠. 이게 뭐야? 뭐 끝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됐는데, 저도 좀 궁금해서 이리저리 알아보고 그 관련 뉴스를 좀 모아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걸로 설명을 드렸고요. 뭐 이 부분이 글쎄 뒤집힐 증거가 있는데 뭐 뒤집어질 가능성이 어디 있습니까? 그냥 강진구 기자라는 이 사람의 그 어떤 그냥 이건 뭐 집념도 아닙니다. 일종의 저는 망상이라고 보는데요. 이 망상의 결과로 쓸데없이 경찰의 수사력이 그 낭비되고 있다. 전 이렇게 보고요. 자, 이런 부분은 이제 나중에 다 계산을 해야 되겠죠? 계산해서 이 수사력 낭비 뭐 또는 이 혼선 이 부분에 대한 책임도 저는 재판부가 엄중히 물어야 되겠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